안녕하세요. 주식의 모든 것 주모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긴 영상을 안 올렸는데 이제 오랜만에 고급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익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략들, 뭐 아니면 뭐 종목에 대한 내용이나 뭐 통계 분석들,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그 모든 거에 엑기스만 녹여서 실제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들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뭐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뭐 굳이 급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따라하기 좋으니까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대상으로 스윙을 하는지 종목 선정. 자, 종목 선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스윙 종목의 대상이냐?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 즉 쉽게 말하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오른 종목을 찾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 컨셉은 이런 컨셉이에요. 많이 오른 놈이 오른 주식이 더 가더라.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 모멘텀 투자죠. 그러니까 관성을 이용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과 종목 또는 테마를 찾는 겁니다. 별 5개. 가장 중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최근 5일에서 10일 상승률 상위 종목을 쭉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찾냐? 여기 HTS 창이 보이죠? 여기 HTS 창에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이 기능 검색 창이 있어요. 여기에 순위 분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0180 화면이 있거든요. 0180. 자, 이 화면을 치시면 여기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순위 분석에서 쭉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 보시면 누적 등락률 상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최근에 이제 상승률 가장 많이 오른 종목과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이제 누적 일수에서 대충 기간을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뭐 꼭 이렇게 뭐 며칠을 해야 된다 이런 룰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10일 정도 잡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10일 기간 동안 상승률 여기 뭐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전체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이렇게 상위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주가를 쭉 둘러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위부터 쭉 둘러보는데 작게 하면 볼게요. 자, 미니로. 자, 많이 오른 종목들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렇게 둘러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종목이 뭘로 올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 종목이나 그냥 많이 올랐다고 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들이 좋은가? 이제 내용을 체크를 해야겠죠. 자, 내용 체크. 내용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예시를 들면, 펀더멘털 변화. 뭐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을 거죠. 대통령, 정부, 정책, 수혜. 물론 이제 직접적인 수혜수록 물론 이제 뭐 뜬구름 잡는 뭐 간접적인 뭐 어떤 정치인 테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수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뭐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구성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테마의 경우는 어떤 테마들이 좋냐면 글로벌 기업 관련,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나스닥 상장, 뭐 이런 테마들 좋고요. 이런 테마들 좋고, 뭐 이런 테마들 좋고요. 아니면 뭐 일정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컴백, 아이돌이 뭐 예를 들어 뭐 지드래곤이 컴백한다더라, 뭐 이런 일정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 출시, 뭐 기대감 있는 게임이 출시할 예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회사 상장, 뭐 이런 거, 뭐 카카오 자회사가 상장 언제 한다더라, 뭐 이런 일정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일정이 있는 경우도 좋아요. 아니면 뭐 실적 발표 일정, 이런 등등 어떤 특정 이벤트가 이제 일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이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많이 올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포인트들, 뭐 펀더멘탈이 바뀐다, 또는 뭐 실적이 진짜 뭐 턴어라운드 좋아진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발표를 했다, 그거에 직접적인 수혜 테마가 된다거나, 또는 뭐 글로벌 기업 관련된 이벤트, 뭐 나스닥 상장, 아니면 뭐 테슬라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뭐 아마존, 뭐 이런, 뭐 최근에는 뭐 기아차가 뭐 애플카, 뭐 이런 이슈도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가 될 수 있죠. 이런 테마들이 좋은 테마죠. 뭐 그리고 이제 일정이 있는 경우는 뭐 게임 출시, 자회사 상장 이런 거 있고. 그럼 내용은 어떻게 찾는가? 가장 먼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HTS 창이 있죠? 이 HTS 창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제 여기 뉴스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시장 뉴스 0700 창이 있죠? 자, 이 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선택해서 보면 특정 일자로 가서 보시면 그 이 기업이 뭘로 올랐는지, 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뭐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요날 많이 올랐죠. 1월 19일. 1월 19일로 가볼게요. 1월 19일에 왜 올랐나?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애플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뉴스를 찾아보시면 뉴스에 웬만하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 키움 뉴스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기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 뉴스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에 다 이 종목은 뭐로 올랐다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HTS 뉴스창, 뭐 네이버 뉴스, 뭐 이런 걸 찾으면 되고, 내용을 모르겠다, 그냥 안 하면 된다. 그 내용을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뭐 내가 찾은 종목 중에 가끔 간혹 가다가 이 상승률 상위에 대형주, 뭐 중대형주, 대형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리포트 찾아보시면 된다. 리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이버에 환경 컨센서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리포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대형주 검색하면 뭐 중소형주는 안 나오거든요. 테마주나 중소형주는 안 나오는데 대형주들은 여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유들 나오거든요. 뭐가 어떤 포인트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을 골랐습니다. 종목을 골랐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종목 선정 다음에는 이제 매수 전략, 매수 방법.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이제 매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대부분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막 이렇게 오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찾았는데 이 어디서 살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 저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시세는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1차 급등은 그냥 지켜봅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차에서는 따라가지 않고 1차 급등 때 산 사람들이 손절하는 구간을 노린다. 대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진짜 강한 종목들은요, 이렇게 한 번 오르고 이렇게 한 번에 안 죽어요. 이렇게 한 번에 안 죽고 이렇게 1차 상승하고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일반적인 케이스. 뭐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좀 더 좋은 케이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뭐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진짜 강한 종목들 1주에서 2주 정도 분명 이런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차 시세고, 여기서 안 삽니다. 안 사고 여기에서 삽니다. 여기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산 사람들이 슬슬 익절을 하는 구간, 그때 받아서 여기를 먹는 거죠. 여기를 노리는 겁니다. 이 전략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1차 시세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내용이 좋은 걸 파악을 했어요. 아,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둡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구간, 그러니까 눌림목이죠. 빠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빠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사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두 번 매수를 합니다.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하고 올라올 때 여기서 익절을 하는 거죠. 꺾일 때, 그리고 지지부진, 투매, 아니면 시장 급락, 시장 하락, 이런 경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자, 매수 시나리오, 매수 기준 1번 매수 기준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즉, 자,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고점을 찍고 5일에서 10일간 횡보할 때, 아까 말했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빠지지도, 이렇게 때렸다가 이렇게 뭐 대충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을 때.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기준 같은 경우는 뭐 대략 뭐 3에서 5% 이내 와리가리라고 할게요. 그 횡보가 뭐 3%에서 5% 정도로 이렇게 뭐 가지도 않고 이렇게 와리가리 해요. 이렇게 막 급등이 안 나와죠. 급등이 안 나오고 이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매수 기준 2번 케이스는 이제 테마주의 경우, 테마주 뭐 시총 2,000원 이하, 테마주 같은 경우에 5일선 이탈시 매수, 1차 매수. 자, 5일선을 깨면 1차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이 5일선 깨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투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5일선을 깨면 5일선 터치 또는 이탈 시 1차 매수, 1차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선에서 2차 매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뭐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 이제 11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11선이 지나갈 거고, 노란색 뭐 21선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게 5일선, 11선, 뭐 21선이라 할게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가가 1차 시세가 나오고 꺾일 때 이제 5일선을 깨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합니다.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바로 가면 추가 매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들고 가는 거고,
바로 급등을 못하고 5일선도 깨고 11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11선에서 11선을 깰 때 아니면 11선을 닿을 때 여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수, 2차 매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기준 세 번째는 테마주가 아니라 시총이 5천억, 3천억은 넘는 이제 중형주, 대형주 대량 이제 이런 애들이 대상인데, 조금 이제 시총이 된다. 시총이 좀 되고 좀 테마주보다 좀 묵직한 경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까는 이제 5일선과 11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죠. 시총이 좀 큰 경우에는요 똑같습니다. 테마주랑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5일선에서 매수를 안 하고요, 11선 근처 또는 이탈 시 1차 매수, 그리고 21선 2차 매수, 이렇게 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5일선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요, 좀 대형주나 중형주 정도 되면 11선이나 21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100% 갈 종목에서 이거는 안 먹고 요거만 먹는 겁니다. 요거만 여기서 사서 요거만 먹는 겁니다. 여기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세게 베팅, 가장 좋아하는 조건, 이거는 제가 세게 삽니다.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삽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날, 이런 날 감사합니다.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는 거죠.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단 그 종목에 악재가 없어야 돼요.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돼. 진짜 좋고 강한 종목은 매수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은 매수 기회 자체를 안 줘요. 매수 기회 자체를 안 줍니다. 근데 시장이 폭락한다? 이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부합을 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한 이유가 시장 폭락 때문이다. 이러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제외 조건. 자, 이런 경우는 안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료 소멸,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벤트가 아예 소멸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악재, 결국에 재료 소멸이나 악재나 비슷한 개념인데,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면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시세만 노립니다. 1차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1차 시세에서는 이게 주도주인가 아닌가 판별만 합니다. 1차에서는 흔히 이런 말 하죠. 1절, 2절만 하자. 3절, 4절, 5절, 이건 뇌절이죠. 이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이거 다 먹는 거는 전 솔직히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심. 끝까지 다 먹는 건 욕심이다.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기업 경영에는 경영자와 진짜 가치 투자. 전 딱 이 두 사람이라고 봐요. 기업을 자체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그 경영자, 대표죠. 그 경영자랑 진짜 이 경영자와 동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회사를 절대 팔지 않는 그런 정말 진성 가치 투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다 먹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적당히 먹는 걸로 이제 감사하는 거죠. 익절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익절 시나리오, 조건이 아니라 시나리오. 익절 시나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전고점 근처에서 절반을 매도합니다. 절반 매도. 진짜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면 버텨도 된다.
더 봐도 된다. 이거는 이제 뭐 필수가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그러니까 권장사항. 그냥 권장하는 거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정고점 근처. 그러니까 정고점이라면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사고 대충 이쯤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니면 여기 뚫을 때 여기 이쯤에서 대충 여기서 사 모으고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 파는 거죠. 대체적으로 여기서 모아서 팔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폭이 대략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10%에서 뭐 좀 짧으면 뭐 한 5%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꼭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의 그릇만큼 드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자, 전고점 돌파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본다. 중간에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절반 챙겼으니까, 일단 수익을 챙겼으니까 심리가 편안하죠. 심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은 편안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구간만큼 들고 가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권장사항은 뭐 대략 15에서 20% 정도 매도하세요. 권장. 뭐 대체적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15%, 20% 정도는 먹으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꼭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1%만 드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강한 힘에 따라 다른데, 뭐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예외 조건. 일정이 있는 종목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아까 뭐 이제 이런 조건 있죠? 종목이 일정 있는 종목, 뭐 예를 들어 뭐 게임 출시일이 있다, 뭐 자회사 상장이 일이 있다, 뭐 실적 발표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정해진 날이 있으면 그 이벤트 일 전날 또는 당일에 모두 매도. 그러니까 일정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안 팔고 이 일정까지 끌고 가셔도 돼요. 이제 이게 익절하는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제 1차는 보내주고 여기 2차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 전고점 돌파해서 파는 거죠. 이쯤에서 파는 건데, 만약에 여기 돌파를 했는데, 아니면 뭐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 이제 일정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 발표 일정이 있어. 이러면 이 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날 직전, 전날까지 전날에 오르면 전날에 파는 거고, 뭐 당일날까지 보겠다 그럼 당일날까지 보고 당일날 발표되는 순간 전부 다 던지세요. 재료 소멸이죠. 그러니까 일정이 완성되는 날이 재료 소멸이에요. 그래서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날에 파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익절도 있는데 손절도 있겠죠. 손절 시나리오. 자, 그러면 손절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냐? 손절 1. 악재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매수한 근거가 사라지는 경우. 그냥 전량 매도하세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 그냥 다 패세요. 이런 거는 그냥 악재 뜨면 그냥 다 던져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 2. 이거는 이제 권장입니다. 뭐 꼭 하실 필요도 없는데 시간 손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주 안에 주가가 안 오르면 절반 매도하거나 전량 매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권장입니다. 뭐 이건 2주를 꼭 지키실 필요도 없어요. 뭐 한 달 하셔도 되고 뭐 1주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면, 진짜 갈 종목이면 웬만하면 1주, 2주 안에 분명 가거든요. 진짜 센 종목이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요 기간이 한 달 안 넘어가요. 보통. 뭐 여기서 이거를 뭐 2달, 뭐 3달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이 심리적으로 사람 심리가 이 기다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 이러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종목 하세요. 어차피 종목이 한 달에 적어도 한 4-5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개 나오기 때문에 꼭 한 종목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좀 안 간다, 좀 짜증난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종목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놓쳐도 만약에 뭐 매수 기회 놓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 매수 기회에서 놓치면 그냥 뭐 또 날아가 버렸다. 아 이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하지 말고 괜히 이것도 막 하고 따라가고 이러면 꼭 이게 손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잘 안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손절 시나리오 세 번째. 또 어떤 손절이 있냐면 1차 급등의 중간 지점을 깨는 경우. 자, 이건 어떤 케이스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대충 이쯤에 사거나 뭐 이쯤에 사거나 이렇게 뭐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나눠서 사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데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대충 요 지점이 한 이 전체 이 기간에 이 전체 이 상승폭에 대략 한 30% 정도 돼요. 30% 정도. 요 구간이 예선 구간이. 근데 여기를 하지 않고 이 1차 상승폭의 중간 지점 있죠. 여기를 이렇게 깬다. 다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갈 종목이면요. 이렇게 중간 깰 일이 없어요. 예쁘게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이면 이게 마음고생을 안 시켜요. 그냥 깔끔하게 갑니다. 좋은 종목은 마음고생 안 시킨다. 없다. 깔끔하게 간다. 애매하면 자른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전략이 대략 한 달에 많이 나오면 한 7, 8개 나오고 보통은 한 3개에서 5개 나오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개 나와요. 일주일에 1개, 2개.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그냥 장 끝나고 많이 오른 종목들 그냥 상위권 아까 H테스트 기능 알려드렸죠? 그거도 쭉 그냥 돌려보세요. 그리고 왜 올랐나 하다 보시면 이거 내용 좋다. 이런 게 분명 나와요. 그리고 내용이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 별 5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 가장 중요. 내용이 1순위입니다. 이 기업의 내용, 일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차트. 가격이죠.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급입니다. 물론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말고 중대형주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안 보겠죠. 수급을 빼시면 되고 약간 중대형주라고 보시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재 뜨면 뭐 수급이고 차트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박살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요. 사실 뭐 아무렇게나 사도 다 수익이 나요. 그냥 예쁘게 갑니다. 사실 내용이 좋으면 어차피 갈 종목이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좋아야 돼요. 내용이 좋으면 갑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모멘텀을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엑셀도 만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오른 것만 그냥 대충 막 사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매매했을 때 그냥 단순 기술적으로만 많이 오른 거를 막 사서 거래를 하면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조건들을 만든 거고. 그래서 옛날에 막 다 이렇게 막 데이터 받아가지고 종목 데이터 일일이 이거 다 긁었어요. 일일이 긁어서 로직 만들어서 검증을 진짜 여러 형태로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본질은 내용이더라고요. 내용.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무리 뭐 많이 오르고 약하게 올라도 그냥 내용 좋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했으니까 예시 보여드릴게요. 예시. 자, 이렇게 꾸준히 어떻게 하시면 예시 아까 이 창 보여드렸죠? 누적 경쟁률 상위 여기 상승률 상위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뉴스랑 같이 보시면 이 종목이 왜 올랐나? 왜 올랐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종목들, 제가 봤던 종목들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 그리고 대원미디어. 최근에 대원미디어 많이 올랐죠? 대원미디어도 이거 왜 올랐죠? 이거 그 예고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뉴스 네이버 쳐보시면 나오는데, 자, 이쯤 보면 걸려요. 대충 이 정도 많이 오르면, 이게 단기간에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뉴스에 뉴스가 다 있어요. 거래 터지고 뉴스 나오고 왜 올랐는지 이슈가 나오는데, 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충 이쯤 되면 이제 걸리겠죠? 걸리면 많이 오른 게 걸릴 거예요. 많이 오른 게 걸리면 3월 31일이죠. 그러면 3월 31일 기사를 봅니다. 봅시다. 자, 웹툰 사업 확장의 강세, 이런 뉴스가 있었죠. 여기 있네요. 대원미디어 용갑 합체 영상 인기의 강세. 이게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영상 막 대박이다, 이거 기대감이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사실 테마긴 한데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이 펀더멘탈 기대감에 대한 그 포인트가 되죠. 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종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보다 보면 이렇게 5일선 터치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시총이 4천억인데 이건 최근 기준이고, 이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이나 11선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일선 터치할 때 매수를 하고, 이 정고점 돌파할 때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끌고 가보는 거예요. 끌고 가보는 거고. 자, 그럼 대원미도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있을까요? HMM. 이거 보면 이전에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는 구간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파동, 큰 시세가 한번 나와요. 큰 시세가 한번 나오면 뭐 이럴 때도 기사가 나올 거고, 근데 이럴 때 기사가 약하다가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구간들, 대충 한 3-40% 오르면 여기 그 상승률 상위에 다 뜹니다. 매수 상승률 상위에 다 종목에 있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이렇게 거래 터진 날, 이런 날 아마 종목에 걸리겠죠. 많이 오르면. 대충 11월 12일이죠. 그러면 11월 12일 기사 봅시다. 뭐 어떤 기사가 있었나. 나오잖아요. 그 HMM 운임 초강세 국민의 목표가 업. 운임 초강세. 이게 뉴스도 있고 리포트도 나오고 막 이 운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 이 기업 자체에 대한 호재가 나온 거죠. 이 기업의 자체, 펀더멘탈 자체가 변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건데, 굉장히 강하게 오르죠.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총이 기본적으로 10조가 넘는 대형주죠. 대형주기 때문에 5일선보다는 11선, 21선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죠. 기다립니다. 11선 왔죠? 11선에서 1차 매수합니다. 1차 매수하고 기다려죠. 그리고 이제 20선 봤죠? 이제 2차 매수합니다. 2차 매수하고, 만약에 이 종목 손절을 한다면 이 파동에서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 여기 대충 이쯤 되겠죠. 이쯤. 이 파동의 중간 지점 이쯤. 그러니까 이쯤을 손절로 잡는 겁니다. 이쯤을 손절로 잡고 들어가는 건데, 올랐죠. 그리고 신고가 근처, 이 신고가 근처에서 절반을 익절합니다. 보통 이 신고가가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가에서 절반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그냥 나머지 물량 적당히 파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대충 평단가가 대충 이쯤 되겠죠. 21선 여기서 나눠서 샀으니까 이쯤 되니까 본절까지 익절. 그럼 여기서 절반 익절을 했고, 아이고, 뭐 중간에 이제 매도가 됐으니까 익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오르죠. 또 오르는데 이 두 번째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올랐죠. 여기서 또 올라서 또 올라도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또 하려면 가급적 이전에 해먹었던 그 구간이랑 여기랑 좀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추가로 새로운 이벤트를 달고 오르는 경우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이슈로 오르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만약에 뭐 여기서 봤다고 하자. 여기서 봤다고 치자. 여기서 봤다고 치면 대충 11선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겠죠. 여기서 나눠서 사고, 21선에서 나눠서 사고, 정고점 근처에서 절반 매도하면 대충 익절이 됩니다.
딱 요 정도 먹는 거예요. 요것도 한 10% 되죠.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이것도 이제 했었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인데, 얘도 보다 보면 막 50%, 60% 올라요. 이런 보면, 아, 그거 살 걸 막 고민되죠.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는 안 삽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지켜봅니다. 어디까지 가나. 만약에 기회 안 주고 그냥 끝까지 가면 그냥 안 사면 돼요. 그냥 이게 버리면 되고. 자,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대충 거래 터진 날, 이런 날. 아마 이런 날 다들 관심이 크니까, 아, 이거 뭐 대박이다. 막 이렇게 관심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따라붙지 않고 그냥 구경합니다. 계속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자, 기회를 줄 때, 이 종목도 조단위 넘는 대형주죠? 그러면 5일선이 아니라 11선, 21선에서 분할 매수합니다. 11선 닫고, 이제 11선에서 대충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가고, 2차 매수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파동, 이 1차 시세의 중간점, 대충 요쯤 되겠죠? 요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면 되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티게 봅니다. 중간에 한번 전고점 터치했죠? 뭐 여기서 못 팔았으면 좀 더 봅니다. 전고점, 맞죠? 여기서 절반 팝니다. 전고점에서 무조건 절반 파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뭐 알아서 적당히 먹을 만큼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지 마세요. 뭐 여기서 뭐 추가로 또 나오면 또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한번 했으면 그냥 다른 거 하고 같은 재료로 여러 번 하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뭘로 갔냐면요, TSMC 관련주일 거예요. 아마 이전에 거래 터진 날 기사를 보시면 1월 15일이죠. 1월 15일에 TSMC 관련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역대급 실적의 반도체 공급 계약 체결. 나오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 자체의 호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죠.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이 그냥 가면 좀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지 마시고, 포인트는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남들이 손절할 때, 남들이 이제 적당히 먹었다, 팔 때, 그때 받아서 2차 시세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2차 시세가 분명 반드시 나와요. 또 다른 종목, 대한과학. 대한과학은 테마주였죠? 테마주였는데, 이거는 이제 콜드체인 이슈였죠? 콜드체인 이슈. 뭐 이전에 이제 이렇게 거래 급등하면서 여기서는 잘 안 나올 테지만 상승률 상위에 걸려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이쯤 걸릴 거예요. 아마 거의 100% 올랐죠? 상승률 상위에 걸릴 거예요. 이러면 상승률 상위에 걸릴 텐데, 자, 이때 기사를 보시면 10월 22일이죠? 10월 22일. 이때 콜드체인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콜드체인 테마가, 그러니까 이건 테마주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급등을 했으면 대부분은 이거 막 따라 사요. 근데 따라 사지 말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따라 사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이때 산 사람들이 손절하는 구간이 분명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종목은 테마주니까 5일선에서 사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5일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5일선에서 매수를 하고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11선이죠. 자, 11선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했죠? 그리고 전고점. 여기 전고점에서 1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 여기서 알아서 익절하시면 됐죠? 이러면 끝나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더 많이 가긴 했는데, 이 두 번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한 번 하면 그냥 그 뒤로는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뭐 이렇게 계속 더 하다가 이렇게 결국엔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1절, 2절만 하고 3절, 4절, 5절은 뇌절이다. 그래서 1절, 2절만 합시다. 어차피 종목 계속 나옵니다. 대한각도 이렇게 나오고, NH 한국사이버교체. 이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갔는데, 요때죠, 2020년. 코로나 맞고 온라인 결제 엄청 늘어났죠. 다들 이제 오프라인 안 되니까 온라인 결제 늘어나면서 그 호황으로 막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시총이 상대적으로 크죠. 큰 종목이니까 11선, 21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막 올라가다가 급등하면 이렇게 레이더에 걸려요. 레이더에 걸렸는데, 이거 제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못 먹었어요. 이거 못 먹었는데 손절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손절을 했냐면, 저는 이거 이제 먹었다가 빨리 안 가서 그냥 잘랐거든요. 결국 가긴 갔는데, 빨리 안 가서, 일주일, 2주나 안 가가지고 저는 이거를 예전에 샀다가 그냥 바로 날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대충 만약에 이쯤 되면 이제 레이더에 걸립니다. 상승률 상에 걸려요. 그러다가, 이 폭이 대략 뭐 한 40% 되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10일, 1, 2주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레이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찾아보시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안 삽니다. 이렇게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지켜봅니다. 수급 들어와도 안 사요. 그리고 언제 사냐?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이 종목은 시총이 큰 종목이죠. 조단위 뭐 8천억, 7천억, 8천억 이렇게 하실 종목인데 11선에서 1차 매수 들어가죠.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 제가 여기 아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샀다가 빨리 안 가가지고 그냥 잘랐어요. 잘랐는데 결국 이거 갔죠. 결국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하고 가긴 갔는데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경우에 버틸 수 있으면 버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가 이게 좀 너무 횡보하면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때 종목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종목에 안 가면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테오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알테오젠은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걸렸어요. 이렇게 상승률 상에 보면 이렇게 막 빠르게 올라가죠. 이러면 이제 막 내용이 나와요. 호재 있다. 막 좋다. 매수하고 싶어져요. 매수하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사고 그 알테오젠이 이제 이 시기에 아마 이 시기에 뭐 이제 그 치료제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제 때문에 그 치료제 기대감에 이제 막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사요. 그냥 이런 호재가 있구나,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 알면 되고. 언제 사야겠어요? 시총이 큰 종목이죠. 10에서 21선에 나와 삽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면 안 돼요. 이때 사면 사면 안 되냐? 이때는 왜 떨어졌냐면요. 이때 떨어진 거는 악재였어요. 이때 아마 분식회계 뭐 어찌고 아이고 어딨냐. 요 날에 사실 회사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거나 이러면 이때 사면 되거든요. 이때 10에서 20선 사면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럴 때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악재였거든요. 분식회계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뜨는 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뭐 결국 이제 이날 기사 보면 이렇게 장 막판에 뭐 사실무근이다. 분식회계가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오르긴 했는데 이런 악재로 빠지는 거는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바이오는 너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가 너무 많아요. 막 이게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오 종목은 뭐 바이오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바이오는 하도 이렇게 좀 장난 패턴이 많아가지고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좀 내용을 알아봤는데 자 내용을 요약해 봐야겠죠. 내용을 요약을 하면 결국 내용 요약. 자 그러면 종목 선정,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내용이 좋은 종목들을 관종으로 넣는다. 이게 1번입니다. 종목 선정. 자, 관종에 넣는 겁니다. 관종만 넣는다. 관종만. 자, 그리고 2번. 매수 전략. 자, 소형 테마는 5일 11선 분할 매수. 그리고 중형주 이상은 11선 21선 분할 매수. 또는 5일 횡보 시 매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악재로 빠진 종목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익절. 정고점 근처 절반 매도. 나머지 알아서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 악재가 뜨거나 재료 소멸 또는
이전 상승 추세 절반 지점.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가장 중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이 주식시장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대충 아시거든요. 이 내용이 이거 좀 좋은 종목인데, 좋은 내용인데, 이거 좀 안 좋은 뉴스인데, 이건 진짜 좋은 뉴스다. 이거 대충 아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최대한 많은 종목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해보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몰빵 하지 마세요. 몰빵을 하지 마세요. 뭐 전체 자산의 20% 정도 3-5 종목 분할로 하는 것 추천합니다. 네. 이거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죠. 리스크 관리.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프로세스 대충 전략을 다 적었고요. 많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